339. 구 액티비즘과 아카이브에 관하여 보기는 늘 가치 있는 일이다. 2013년, 2020년 추억. 밸런타인데이였는데 우리는 적어도 계획이 있었다. 애인이 이때는 없던 항상 밸런타인데이가 싫었다. 붉은 장미 때문에, 소비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뺨이 붉은 큐피도 닮았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 때문에 싫었다. 그 해에는 남자친구로 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를 내 사랑이라고 불렀다. 내 사랑 칼리코도 밸런타인인데 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로맨틱한 관계를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공개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 게다가 분홍색을 싫어했다. 물론 그도 부드럽고 친절하고 로맨틱할 때가 있었다. 단 집에서만 그는 내가 만든 음식을 좋아했고, 그래서 나는 밸런타인데 이를 맞아서 특별 요리를 했다. 그는 특히 내가 만든 스테이크와 시금치 샐러드, 메이플 시럽과 치플레를 곁들인 땅콩 호박구이를 제일 좋아했다. 2013년에는 쓸긴 일기는 없지만 그날 밤은 정확히 기억한다. 역시나 밸런타인인 이어서 아니라고 해줘. 우리는 이미 2달 전부터 그 영화를 보려고 했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DVD를 준비해 두었다. 그 학기에 나는 아사르 대학교에서 생화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효소의 기능, 억제와 관련된 아주 복잡한 수학을 배웠다. 인간이 지금까지 발명하거나 찾아낸 거의 모든 약물의 작용을 설명하는 수업이었다. 이런 계산만으로 약물이 경쟁적인지, 다른 자리 입체성인지, 약한 결합인지, 트로이 목마 억제의 자인지 등의 작용 방식을 알아낼 수 있다. 코카인은 억제 작용을 한다. 내가 밤마다 복용하는 렉사프로와 피나스 테라이도 비슷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인 진통제인 에드빌과 타이레놀도 마찬가지다. 당시에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대부분이 의사 지명생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소리치곤 했다. 미카엘레스 멘텐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처방을 내릴 자격이 없어요.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또 그 지식을 공공보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알려주기 위해 나는 약물 발견 과정을 그린 영화를 한 편 보여주고 싶었다. 그것은 한 해 전에 액트 오브 뉴욕의 기록 영상으로 공개된 다큐멘터리. 1996년 HIV 치료법을 바꾸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약물 개발 과정에서 이 단체의 역할을 조명하는 내용이다. 나는 바사르 대학교 도서관에 DVD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액트업은 약물의 접근성과 과학에 더하여 노숙자 문제와 젠트리피케이션, HIV 치료의 성차별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 다인종 단체다. 음식을 넣고 넣어서 씹었다. 정성껏 만들어 놓고 맛이나 느끼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 나는 침실에 남자친구와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영화 속에 있었다. 식사를 마치자 칼리크가 일어나서 불을 껐다. 영화 속 장면 외에도 음식도 방도 칼리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칼리크의 손을 잡았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만이 나를 현재에 묶어 놓았다. 영화 말미에 나오는 죄의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에이즈로 잃은 사람들이 백악관으로 죽은 이의 죄를 들고 와 울타리에 쏟아부으며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했으며 과거에는 그들의 삶이 중요했고 지금은 그들의 죽음이 중요하다고 부르짖었다. 눈물이 흘렀다. 한 남성이 울타리에 죄를 부리며 마이크 사랑해라고 2번 외쳤다. 그와 2명의 다른 남성은 장갑을 낀 채 경찰이 말을 타고 출동한 후에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순간에 비로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누가 되고 싶은지 깨달았다. 나는 사랑하고 울고 부둥켜 안고 싸우고 싶었다.
액트업과 치료행동 그룹은 과학자들이 더 빨리 더 열심히 일하기에 밀어붙였다. 최고의 약물을 최대한 빨리 철저히 시험하도록 압박했다. 또한 제약에서도 치료법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구자들은 해냈다. 특정 바이러스 효소를 차단해서 복제를 방해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를 개발한 것이다. 이 약물은 바이러스 효소를 차단하는 과거에 다른 약물과 조합하여서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을 살려냈다. 드디어 1996년 사람들은 살기 시작했다. 나는 흐느꼈다.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주가 지나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큐멘터리 시청을 숙제로 내어주면서 나는 남자친구와 발렌타인 데이에 함께 보았는데 별로 로맨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웃었다. 그때까지 학생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커밍 아웃한 적은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문득 그러고 싶어졌다. 그 영화가 나를 더 영감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액트 이야기는 쉽게 사라질 수도 있었다. 치료적 개발에는 당연히 과학자들의 공이 가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활동가들로부터 압박과 독촉과 도움을 받았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액트 회의와 시위 장소에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촬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액트 회의는 피켓과 포스터와 전단을 만든 예술가들과 수십 년 후에도 내가 박물관과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보존한 활동가들이 있었다. 나도 이런 활동을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나는 1980년대 활동가들이 에이즈 위기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한가한 것을 알았고 활동가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키우려는 사실과 액트에 대해서도 알았다. 하지만 그 회의들이 이렇게 소란스러웠고 사람들의 반대가 그렇게 심했고 호모들의 괴롭힘과 체포에 맞서다가 끝내 전문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왜 빌 클린턴이 악한 석양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는지 몰랐다. 영상을 보기 전에는 하나도 알지 못했다. 제 얘기를 칼리크가 침묵을 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이 벌게진 채 일어나서 불을 켜고 접시를 가져가서 싱크대에 넣고 물을 틀었다. 펠리스 건젤레스 토레스 작품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퍼즐 사진이다. 회의는 5시 30분이 지나고 5시 45분이었다. 마크와 아파. 밤 9시 나는 아직도 별로 취하지 않았고 우리는 더 이상 옛날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마실 이런 음료 주문한 다음에 갖다 주고 또 실내 보라색인데 대화하는 상대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내 잔 좀 들고 있어. 화장실 갔다 오게. 다녀봐. 아는 사이에요. 친구 과학자예요. 말했고 서로 인사했다. 통성명을 생략하고 그냥 가벼운 목례 정도. 사람들이 다시 1대1로 얘기 시작했고 나는 벽쪽에 붙어 있었다. 아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자리다. 내 옆에 번터 오렌지색 코트를 입은 제시 친구가 서 있었다. 나는 어디서 옷을 샀냐고 물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수다 저라고 하고 이름은 우리는 우리 오늘의 첫 회의다. 20년 코로나 HIV 왜 누구도 낯서지 않냐고? 나는 일개 분자 생물학자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지도 않는다. 보건 분야하기도 없다. 나는 그저 상황이 아주 나빠질 것이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정도만 알 뿐이다. 자, 마크 또 금요일자 3시로 회의를 했다. 또 서로 소개하고 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독감 연구였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에 입각한 동의라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워킹그룹은 뉴욕시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액트와 취지는 알다시피 모든 곳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시체전에 누워있자
시장 직무를 실어서 문을 두드리고 도시를 폐쇄하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겠다고 연좌 농성을 하자. 그럼 언론이 다뤄질 것이고 적어도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 20년 코로나 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자로서 코로나에 대해서 무관심, 또 무관심이라보다는 내 분야가 아니라고, 자기 분야가 아닌 것은 노 터치. 그래서 2020년 제임스가 코로나19를 대비한 예방조치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는 대단히 놀라웠다. 그래 깊이와 그래서 암시한 바 덕분에 우리는 실제로 이를 진척시키는 사람과 회의를 잡을 수가 있었다. 회의. 자, 미국 식품의약청이 다른 용도로 승인한 약물 가운데 사르스2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약물을 수색하고 있었다. 이들은 여기에 맞서는 약물을 찾고 있지만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를 배양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이 내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사르스2는 쉽게 전파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로 안전하게 실험하려면 특별한 종류의 실험이 필요하다. 국립정제과학정진센터는 새로운 사르스 약물을 시험 중이다. 나는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 내용은 사르스 약물을 시험, 그리고 로봇을 사용해서 수천 가지 약물을 시험하고 있지만 배양하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그 시설 하나 지르면 $10,000,000가 든다. 세계적인 팬데믹 4개월째 접어들면서 이 나라에서는 이미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남자친구는 직장을 잃고 생명을 구할 군대를 쳐지려는 기간이 $10,000,000 건물을 최대한 빨리 짓지 못한 탓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잘 일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고함을 치며 회의를 끝냈다. 이제는 그런 것도 잘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체가 백신을 시작해서 백신을 꺼낸다. 물론 우리 모두 하루빨리 백신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치료제, 성능 좋은 약물이 필요하다. HIV를 예로 들어볼까? 그래서 이렇게 대증요법적인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는 역병에서 살아나는 법에서 피터 데이비드 게런스 그리고 모든 다른 이들이 노력한 결과를 보았다. 내가 이 책에서 국립과학정진센터와 RNA 연기 서열 분석에 관해서 쓴 것은 그것이 코로나19 긴그룹이 수행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는 아니었다. 내가 참여했고 이 책에 당당히 쓸 만큼 내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긴그룹이 일궈낸 가장 중요한 성과는 찰스 킹의 하우징 웍스와 함께 뉴욕시를 압박해서 호텔을 개방하게 함으로써 노숙자를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를 격리하고 또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런 거 다큐멘터리 이야기, 인종에 대한 차별성 문제를 또 키어에 대한 또 핸디캡이라 할까? 자신의 영혼과는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내 영웅들을 만났고 이제 그들은 내 영웅이 아니다. 나는 글쓰기 통해서 알렉스 지를 만났고 코로나 데뷔전을 통해서 마크 해링턴과 또 등등을 만났다. 그들은 내 영웅이 아니다. 영웅은 내게 웃음을 주지 않고 영웅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으며 나는 영웅의 행복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웅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영웅들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 데비드바가 이 글을 읽고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영웅? 미안합니다. 데비드. 당신은 한때 제 영웅이었어요. 그래야만 했죠. 나와 비슷한 키어이면서 강하고 두려움을 모르고 키아라고 제대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당신이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당신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합니다. 기록물 보관소, 즉 아카이브는 알아가는 과정이다. 아카이브는 사람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이 아카이브들이 무엇을 보여줄지, 내 작업에 이 가치가 있을지, 내가 이 책에서 공유한 아카이브에서
독자가 어떤 의미를 찾게 될지 알지 못한다. 맨로즈는 일주일에 몇 번씩 문자를 보냈다. 등등, RNA 등등을 통해서 순간. 그래서 액티브인과 최고 역할이부는 공동체와 우정에서 나온다.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하는 사랑.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두려운 일이기에 우리는 시도한다.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친 방식이야말로 이 기록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써있네.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